최근 영화 매트릭스의 세 번째 후속격인 매트릭스 리저렉션이 개봉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영화죠.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이후부터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우려는 계속 커졌습니다.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실제로 키오스크가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사람들은 걱정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인공지능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줄 거라고도 말하는데요. 과연 인공지능은 일자리를 뺏는 악마일까요? 혹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블루오션일까요? AI 시대의 일자리 트렌드는 인공지능을 기회로 맞이하기 위해선 새로운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AI 시대에 떠오르는 일자리와 사라지는 일자리를 살펴봅니다. 증기기관, 자동차, 컴퓨터. 인류 역사에는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 수많은 기계들이 있었습니다. 생산성의 혁신은 산업의 지도를 바꾸고 노동시장을 재편했습니다. 인공지능 또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죠. 인공지능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첫째는 복잡한 업무입니다. 인간이 하기에 복잡한 일일수록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IT 회사 제커스는 2017년 회계 로봇을 개발했는데요. 로봇이 만든 회계장부, 손익계산서, 국세 신고표의 정확도는 100%에 달했습니다. 방대한 양의 회계 업무는 로봇이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국가 세법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했죠. 두 번째는 높은 체력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가사도우미와 택배 배달원 같은 일이죠. 2016년 일본에서 만들어진 액트로이드는 청소와 가사도우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합니다. 아직은 가사노동이지만 나중엔 건설 현장 등 사람이 하기에 위험한 일들을 인공지능 로봇이 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특별한 창의성이 요구되지 않는 일자리일수록 대체될 위험이 높습니다. 단순히 주문만 받으면 되던 카운터는 이미 키오스크가 대체했죠. 전화로 진행하던 CS도 AI CS 센터나 챗봇이 대신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정도면 AI는 꿈과 희망이 아니라 대량 실업을 유발하는 일자리계의 타노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AI는 과연 대량 실업을 유발할까요? 전문가들은 사라지는 직업도 있지만 새로운 직업이 생길 거라고 말합니다. 2017년에 만들어진 징동의 드론 서비스 센터가 그 예시입니다. 드론을 관리하고 수리하는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하고 교육했는데요. 대규모 드론 인력을 양성했죠.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을 거부하거나 그 영향을 과대 해석하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재배치할지, 미래 세대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지 고민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미국과 중국을 보면 훨씬 높은 수준의 생산성 퀀텀 점프가 일어났습니다. 한국보다 인공지능에서 선진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아마존의 키바가 그 주인공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기념일에는 쇼핑의 수요가 폭증하는데요. 아마존 역시 쇼핑 대란이 늘 걱정입니다. 빠른 배송을 증명하기 위해선 효율적으로 창고에 제품을 적재하고 적시에 꺼내고 재고 관리 역시 철저해야만 하죠. 2014년 아마존은 키바라는 인공지능 로봇을 도입합니다. 키바는 폭 1.2m, 최대 하중 340kg의 초대형 선반을 단숨에 들어서 직원에게 운반합니다. 또 바코드를 인식해 선반에서 필요한 제품을 화물 선별 담당자 앞으로 꺼내주죠. 키바를 도입한 후 화물 선별부터 발송까지 1시간 반이 걸리던 과정은 15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마존에게 물류 배송이 대동맥이라면 키바는 이 대동맥을 뛰게 해주는 펌프와 같죠. 11월 11일 광군제, 중국 최대의 쇼핑 축제입니다. 매출이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의 7배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중국 최대 이커머스 타오바오에도 엄청난 주문이 들어오죠. 2017년 광군제 업로드된 배너 이미지는 4억 장, 사람이 하면 300년이 걸릴 업무였는데요. 루반이라는 인공지능 로봇이 단 하나의 중복 이미지 없이 각기 다른 이미지를 순식간에 제작했다고 합니다. 낮은 수준의 디자인은 인공지능이 벌써 상용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고급 노동은 어떨까요? 변호사의 업무량은 엄청납니다. 법령은 물론이고 모든 판례를 외워야 변호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변호사를 도와주는 AI가 있는데요. 2016년 IBM이 만든 로스입니다. 로스는 변호사의 질문에 답변하고 관련된 자료와 사례를 추천하고 관리해줍니다. 변호사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죠.
변화하는 시대의 가장 바보 같은 선택지는 그저 가만히 있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키워야 하죠. 우리는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할까요? 모두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거나 인공지능 개발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업무 중 어느 곳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일지 고민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폭넓게 인공지능을 도입할 텐데요. 나의 워크플로우 중 어디에 AI를 도입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또 과거엔 영어 실력이 중요했듯 인공지능 시대엔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중요한데요. 알고리즘에 따른 결과물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면 인공지능에 따른 일자리 대체의 쓰나미를 피할 수 있겠죠. 인공지능은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옵니다. 즉, 사람이 올바른 데이터를 입력해야만 올바른 결과물이 나오죠. 만약 숫자 감각이 떨어지는 실무자가 인공지능이 도입된 기술을 활용한다면 생산성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하기 어렵고 낮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부터 조금씩 대체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변화의 파도를 피하기 위해서 그저 앞과 뒤, 옆으로 이동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파도를 막기 위해 장벽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없죠. 오히려 이 파도에 올라타서 다음 시대로 이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요? AI 시대의 일자리 트렌드입니다.